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4에서 85쪽입니다. 5차시고요.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잡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 먼저 수평.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수평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수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는 거를 수평 잡기라고 하는 거야. 이런 수평 잡기를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시소에 앉아 수평 잡기, 시소를 수평으로 만드는 거죠. 자, 몸무게가 서로 같은 경우 얘나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몸무게가 서로 같은 경우 받침점으로부터, 받침점이라는 건 이런 수평, 나무 판자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시소일 수도 있는데 아래 이렇게 받치고 있는 얘가 바로 받침점입니다. 받치고 있는 거. 이 받침점 또는 이 전체를 받침대라고도 하죠. 자,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앉았을 때 수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받침점부터 얘가 앉은 이 거리랑 그리고 받침점으로부터 얘가 앉은 이 거리가 서로 같을 때 시소가 수평이 된다는 거. 이렇게 시소에 앉아 수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몸무게가 이번엔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더 받침점에 가까이 앉아야 돼.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보다 받침점에서 가까운 쪽에 앉았을 때 수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둘이 같이 앉았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어. 수평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더 무거운 거니까 무거운 애가 일로 이렇게 옮겨서 가운데 쪽으로 좀 더 받침점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시소가 수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앉았을 때 기울어진 쪽이 더 무거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앉았을 때 왜 오른쪽으로 기울었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이 기울었으면 얘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무겁다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애가 몸무게가 비슷한 애끼리 앉으면 비슷한 거리에 같은 거리에 이렇게 앉았을 때 수평이 되고 얘가 좀 이렇게 뚱뚱하다면 좀 약간 받침점에 더 가깝게 이렇게 옮겨 앉아야지 시소가 수평이 된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수평대를 이용하여 두 물체의 무게 비교하기. 두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나무 판자 위에 놓았을 때 수평이 되면 두 물체의 무게가 같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 물체가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쪽이 더 무겁다 그랬어. 딱 봐도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발도 크네. 뭐 이렇게 기울어진 쪽 물체가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수평잡기의 원리 알아보기 탐구활동입니다. 준비물 받침대 숫자가 표시된 나무 판자,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 3개 이렇게 있고요. 탐구 방법을 봅시다. 나무 판자가 수평이 되도록 받침대에 올려놓습니다. 나무 판자가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받침대에 올려놓고요.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을 나무 판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올려 수평을 잡아봅니다. 이때는 어떻게 무게가 같은 거야. 계속 이게 중요해. 무게가 같냐, 무게가 다르냐. 무게가 같을 때는 당연히 받침대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놔야지, 얘는 같은 거리에 놔야지 수평이 될 거야.
같은 거리에 놔야지. 나무 토막 한 개와 나무 토막 두 개를 각각 나무 판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올려 수평을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올리는 개수가 다르니까 무게가 다르지. 한 개랑 나무 토막 두 개랑 어디가 더 무거워? 나무 토막 두 개 올린 쪽이 더 무겁잖아. 그럼 수평을 잡으려면 나무 토막 두 개는 앞에서 배웠잖아. 어디에 갖다 놔야 돼? 받침점에 가깝게, 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가깝게 갖다 놔야지 수평이 됩니다. 탐구 결과를 볼게요. 나무 판자가 수평이 되도록 받침대에 올려놓기. 받침대를 어디에 해야 될까? 이 나무 판자의 가운데에 놔야 돼요. 가운데. 나무 판자의 가운데에 받침대를 놓아야지 수평이 돼요. 얘가 약간 일로 가거나 얘가 일로 가면 수평이 안 돼. 가운데란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또 여기 받침점에서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을 나무 판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올려 수평 잡기. 이때는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 요 받침점에서부터 요 왼쪽 나무 토막까지의 거리가 같게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으면 수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 토막 한 개와 여기는 한 개야. 그리고 한쪽은 나무 토막 두 개야. 두 개를 각각 나무 판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올려 수평을 잡으면 나무 토막 두 개가 얘가 더 무겁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가깝게 받침점에서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해야지 수평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더 가깝지? 가까워. 가깝다. 받침점으로부터 이렇게 놔야 돼. 나무 토막 두 개를 나무 토막 한 개보다 몇 개? 두 개를 나무 토막 한 개보다 받침점에 더 가까이 놓아야 수평이 됩니다. 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가까이 놓아야 수평이 된다고. 더 생각해보기. 오른쪽 두 물체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거울까요? 딱 보니까 얘는 작고 얘는 커. 그러면 보통 이게 더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다고 해서 더 무거운 건 아니야. 똑같은 물질로 비교했을 때 크기가 크면 더 무겁지만 물질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비닐보다는 금속이 더 무거울 거고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거야. 플라스틱보다 철이 더 무거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수평 잡기, 수평대와 받침대가 있잖아. 그리고 같은 거리에 놓여져 있잖아. 그렇죠? 0,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왼쪽으로. 그러니까 기울어진 쪽이 더 무거운 물체잖아. 그치? 나무 판자는 무거운 물체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얘가 더 무겁다. 왼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거우며 수평을 잡으려면 당연히 무거운 물체를 어느 쪽으로 옮겨? 가벼운 물체를 받침대 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수평이 될 거라고. 왼쪽의 물체를 받침점에 더 가까이 놓거나 오른쪽의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더 멀리 놓으면 수평이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 얘를 더 가깝게 놓거나 얘를 더 멀리 놔도 돼. 오른쪽 가벼운 물체를 더 멀리.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평 잡기 원리를 기본적인 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